안녕하십니까, 토요건설계 박수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이커 작업을 하는 걸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뭐 유선상으로도 이렇게 많이 좀 문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브레이커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브레이커 작업을 잘하는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그냥 막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만 나고, 어떤 막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기억나지는 않는데, 제가 아는 최대한도 한도 내에서 브레이커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레이커 작업을 하려면 브레이커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장착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브레이커를 퀵클램프로 잡아서 유압을 연결을 해서 브레이커 작업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뭐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레이커를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시동을 걸고, 자, 보면 브레이커를 차서 퀵클램프를 잠궈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제일 유의하실 점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유압 라인이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시동을 끄고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어떤 잔압 제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자, 일단 시동을 끄고, 자, 이렇게 잔압을 제거하고, 키커플러죠, 키커플러. 이 키커플 연결할 때는 이 이물질이 좀 안 묻는 거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였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들고, 지금 잔압이 없기 때문에 되게 쉽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것도 안에 이물질이 없나를 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잔압이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브레이커는 지금 장착을 제가 해놨는데 굉장히 쉽죠. 브레이커를 퀵클램프로 잡고 난 다음에는 시동을 끄고 유압 라인을 연결을 한 다음에 시동을 켜고 작업을 하면은 되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뭐 잔압이라든지 이런 게 쳐서 퀵클램프가 뭐 연결이 안 됩니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자, 브레이커 작업 영상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지금 마침 저희가 지금 제가 뭐 한겨울이다 보니까 어제도 조금 작업을 제가 하다 말았는데, 여기가 땅이 지금 30cm 이상 정도가 지금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이게 거의 뭐 강도가 콘크리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뭐 아스팔트 정도, 그런 정도는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잘 맞춰서 그냥 가면, 비교적 브레이커 작업은 작업 자체는 이제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다만 다만 이렇게 뭐 깨야 되거나 어떤 이렇게 파괴를 해야 되거나 이제 그런 거에서만 그거만 잘 보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버켓 작업처럼 저렇게 막연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이는 곳을 저거를 깨면 되고 뭐 이런 작업이니까 작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만 좀 하시면서 주의할 점은 조금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자, 제가 이제 브레이커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이걸 한번 빼볼게요. 안 빠지죠? 그냥 하면 안 빠져요. 이게 왜 안 빠지냐면, 앞에 이렇게 막 깨는 부분, 이렇게 모처럼 생긴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을 정식 명칭은 치질이라고 하고요. 그냥 보통 현장에서는 놈이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저게 지금 이제 보면은 땅에 막 들어가서 이렇게 박히게 됐는데, 저게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이걸 빼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현장 가면은 저거를 다다다다닥 땅에 박아놓고 빼지를 못해서 빼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되냐면, 자, 제가 지금 요걸 보면 카메라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반드시 치즈하고 바닥은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제가 이 붐으로 오르고 내려 볼 테니까 저게 수직으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는 수직이었는데 땅에 그렇게 내려가고 나면 지금 지면하고 수직이 아니게 되죠. 90도 각도가 나오질 않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90도 각도만 나오지 않는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 붐하고 암하고 버켓 쪽 저렇게 있는데, 이걸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 붐이 시작되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큰 원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데, 빼려고 이제 그냥 빼다 보면은 그냥 빠지는 힘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는 힘까지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빠져서 굉장히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거를 땅에 이렇게 작업을 해서 박을 때도 보면 그냥 붐만 내려서 이렇게 박는 게 아니라, 붐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버켓을 이용해서 치질이 굉장히 지면하고 수직으로 일자로 들어갈 수 있게 좀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도, 그게 아마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각도가 잘 안 맞게 되면 저 브레이커를 치는 작업에서 소리가 좀 달라집니다. 한번 제가 들어보세요. 자, 정상적으로 치는 소리는,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마이크상으로 얼마나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뭔가 잘못되게 되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텅텅텅텅텅텅 튀는 소리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저 카메라 상에 보일지 모르지만 이 치즐이 한번 보세요. 저 앞에 치즐이 유격이 있어요. 브레이크하고 눌렀다 빠졌다 눌렀다 빠졌다, 그죠? 약간 요 정도의 유격이 있게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그 타격하는 곳에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딱딱딱딱 하는 그 좀 무거운 소리가 나게 되는데, 저 치들이 그 정확한 직각을 맞추지 못해서 앞으로 밀려서 이렇게 안 되게 되죠. 저런 소리가 나게 돼요. 텅텅텅텅텅텅텅 이렇게 튀는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 브레이커 작업을 할 때는 항상 그거를 좀 조심을 하셔서 그렇게 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가 이제 얼어 있다고 봐야 될 테니까 여기 이제 큰 콘크리트를 뭐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부셔야 되는 작업이다.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한 곳을 완전히 깬 다음에 깨고 들어가야 보통적으로 작업은 좀 쉽고요. 깨고 들어가는 방법과 깨면서 나오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깨고 들어가는 방법들은 불삭기가 좀 땡기는 힘이 좋다 보니까는 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깨면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 깬 잔해물을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장비가 수평이 안 맞고 기웃덩거리거나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한 곳을 이렇게 뭐 구멍을 파는 것처럼 이제 깨고 들어가서 시작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이 각도를 한번 잘 보세요. 요거를 깨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불잡기가 이게 작아서도 그렇지 웬만한 불잡기들은 이렇게 깬 다음에 이걸 아무리 잡아 당겨도 저게 깨지지가 않는 경우가 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데서 깨지지가 잘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저 각도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암은 밀면서 버켓은 오물일 거예요. 약간 그 버켓 요 링크, 그러니까 그 핀이 있는 기점으로 지렛대처럼 이렇게 제낄 거거든요. 엮일 거거든요. 이거를 자 요렇게 제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게 들어지는 게 보이게 되죠. 힘이 조금 세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요 장비 쪽 링크라든지 요런 그 핀 부분이라든지 요런 쪽에서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현장에 가시면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장비 힘만으로는 도저히 따져지지가 않기 때문에 요렇게, 그쵸, 지렛대처럼 요렇게 제껴서 요걸 파괴하는데, 요렇게 작업을 안 하실 수는 없는데 되도록 좀 삼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장비에 어떤 힘이 가는 거를 좀 잘 가시면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렇게 지금도 조금 제가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또 제낀다 그러는데 그냥 현장 가면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깨고 막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언땅 지금 보니까 대략 한 30cm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자, 항상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게 조금 어쩔 수는 없지만 이거를 누르는 힘을 이제 주다 보니까, 자, 누르는 힘을 주는 과정에서 보면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장비가 이렇게 앞이 들릴 정도로 과하게 조금 누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 이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너무 장비가 과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해서 자 그렇게 좀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브레이크 작업하는 거는 뭐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저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실제로 브레이커를 장착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그 퀵클램프로 이렇게 브레이커를 잡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그 유압 라인을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들을 많이 먹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저희 뭐 처음 영상 이걸 쉽게 꽂고 쉽게 뺐는데, 저 유압 라인을 연결할 때 굉장히 이게 안 될 겁니다. 그게 왜 안 되냐면 요새는 뭐 좋은 퀵 커플러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잔압이라는 게 요 호수 내에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적으로 저 퀵 커플러, 그러니까 서로 유압 라인을 연결하는 것들은 암놈과 순놈이스 안에 어떤 니플 형태로 이렇게 그 유압이 새는 거를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암놈과 순놈이 연결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니플들이 서로 밀어서 요게 이제 유압 라인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밀리지를 않으니까 그 힘이 좋으신 분들이 아무리 끼려도 이게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잔압이라는 게 이제 왜 생기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게를 쓰든지 브레이커를 쓰든지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어떤 막 유압을 주고 받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잔압들이 그걸 그냥 끊어버리게 되면은 그 호수 내에 압력이 차여진 상태로 남아있는 게 그냥 잔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브레이커는 인하고 아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양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들어만 가고 한쪽으로 나오기만 하게 돼 있고요. 집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뭐 예를 들어 A로 들어가서 B로 나왔다가 B로 들어가서 A로 나왔다 양방향 복동식으로 그렇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잔압 제거 전에 그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브레이커도 그렇고 집게도 그렇고 이 라인이 유람 라인이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전환 밸브라는 게 이쪽 몸통 어딘가에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건 뭐를 하는 거냐면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인이 있고 아웃이 있어서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뱉기만 하고요. 집게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어떤 타격을 막 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쪽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환 밸브는 이 쓰고 남은 유압들이 MCV 쪽으로 들어가서 열이 발생되지 않게 하고 그냥 탱크를 바로 리턴을 하는 그런 전환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커는 보면은 호수를 잘못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전환 밸브가 그 집게 쪽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반대로 끼워지든지 이렇게 브레이커가 작동을 안 하게 되고요. 찝는 그 인하고 아웃이 있어서 방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유의를 하셔서 좀 꽂으셔야 돼요. 그걸 바꿔 끼게 되면 작동이 안 되게 됩니다. 다시 잔압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자, 잔압이라는 게 이제 차게 되는데 그걸 제가 한번 현상을 실제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어태치먼트를 작업을 하거나 막 하게 되면, 자, 제가 작업을 막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막 하고, 자, 작업을 한 상태에서, 자, RPM을 내린 다음에 시동을 끌 거예요. 자, 끄면은 지금 이 호수 안에는 굉장히 높은 압력의 잔압이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잔압이 빼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잔압이 빼는 과정은 굉장히 쉬운데, 시동을 끄고 키를 온만한 상태에서 비례 제어를 브레이커를 치거나 뭐 집게를 오므렸다 벌렸다 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안에 잔압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이런 건데, 잔압이 빠지는 과정을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렇게, 자, 브레이커를 한번 작업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놓고 시동을 끌 거예요. 그리고 호수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키를 ON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예, 움직이게 되면 호수가 툭툭 쳐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 압력이 굉장히 높은 게 있다가 지금 제가 이걸 건드리게 되면 잔압이 딱 빠지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설명으로 들으니까 조금 쉽지는 않은데 이런 거예요. 그 보통 일반적인 굴삭기들은 보면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사용하는 이 RCV라 그러죠. 이쪽 단에 그 어큐뮬레이터라는 걸 하나 둡니다. 그게 뭐냐면 시동이 꺼져도 일정 정도 압력을 유지를 해서 그 유압이 이쪽으로 메인 유압들이 들어가게 되려면 그 스프리라는 걸 이렇게 살짝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스프리 움직이는 압력을 놔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키를 껐다가 ON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 어큐뮬레이터에 대한 감적 압력에 의해서 그 스프리 살짝 움직이게 되면서 이쪽에 차 있던 메인 압력들이 툭 하고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장비를 살짝 뭐 블레이드를 높여서 이렇게 기울여 놨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들어서 약간 이제 기울어졌어요.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쪽으로 약간 이제 기울어져 있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여기서 시동을 끈 다음에 키를 ON만 해놓고 제가 스윙을 한번 써볼게요.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쵸? 이게 펌프가 지금 메인 압력을 만들어내지 않는 상태에서도 압력이 쭉 빠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서, 예, 내려가는 거에서 이렇게 내려도 가죠. 올라가진 않겠지만. 근데 이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돼요. 그 어큐뮬레이터에 있던 잔존 압력들이 다 빠지고 나면 제가 작동을 해도 그때부터는 작동을 하거나 막 그러지 않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블레이드를 올리는 것도 잘 안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좀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브레이커를 장착을 하거나 탈착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조금 장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작업을 막 하고 나면 자, 작업을 막 하고 작업이 이제 끝났어요. 작업을 막 하고 나면 그냥 시동을 끄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이렇게 잠깐 뭐 뒀다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시동을 끄고 다시 키를 ON을 해서 이쪽에 있는 압력을, 예, 저렇게 잔압을 좀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장착을 할 때도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브레이커 라인하고 굴삭기 유압 라인에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브레이커 쪽에 있는 잔압이랑 굴삭기 쪽에 있는 잔압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탈착을 해서 이걸 빼게 되면 굴삭기는 시동 걸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브레이크 이쪽 옥스라인 쪽은 또 압력이 차게 돼요. 그러면 하기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키를 ON을 해서 비례저를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풋밸브를 왔다 갔다 밟게 되면 그쪽에 이제 그 압력을 빼준 상태에서 시동이 끈 상태에서, 그래서 그 브레이크랑 이렇게 유압 라인을 연결을 하는 거야 해야 된다고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